오늘은 1960에서 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산업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이 시기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정부 혹은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결하여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드림 90페이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농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즉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의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도시화는 여러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택, 교통, 범죄, 교육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특히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되었죠. 특히 일부 부유층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갔던 반면에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서는 도시 빈민층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도시 변두리의 높은 지대에 일명 달동네가 만들어지고요. 하천 주변에는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었죠. 이들 지역은 전기, 상하수도, 위생 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가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도시 빈민층을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른바 도심 재개발과 철거민 문제 이지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요. 1971년 8월 12일 하루 동안 경기도 광주군 신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을 광주 대단지 사건 혹은 광주 대단지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촌의 해체와 실업 문제 등 도시 빈민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광주 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 및 이주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 도시였는데요.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를 지칭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키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행정당국은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들을 시정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해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였고요. 이에 8월 10일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게 되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빈민층이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 반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촉발하게 되었고 농촌의 사회 구조의 붕괴를 촉발하였어요. 또한 농민 경제의 어려움은 이농 현상을 더욱더 촉진시키게 되었고요.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및 문화 격차는 점차 확대되게 되었죠. 이에 1970년대 농촌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점차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소득 증가와 생활 개선 운동으로서 전개된 운동이었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일정 정도 증가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였지만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농민운동은 1970년대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을 계기로 하여 점차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하여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 조직이 결성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이 조직되게 되었죠. 특히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기 세계적인 시장 개방 압력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 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자 농촌은 이 외국 농산물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농가 부채 문제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이어져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60에서 70년대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게 됩니다. 성장 위주의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 하에서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정부는 선경제 성장 후 분배의 논리를 내세워 기업과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와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1970년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 사건은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가지는 이면들이 노출되기 시작을 하였고 이는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던 경제 문제, 경제라고 하는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을 흔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70년대 중반부터는 1960년대부터 발달한 섬유 가방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주도하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증가하였는데요. 76년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동일 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이라던가 YH 무역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YH 무역 사건은 유신 체제의 붕괴로도 연결되게 되죠.
1987년 6월 항쟁으로 노동운동은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고요.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었고 전국 조직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등등이 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공무원들의 노조도 만들어지는 등의 성장이 거듭되게 되죠. 네, 마지막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고요. 1960에서 70년대에는 영화, 드라마 등의 혹은 영화, 드라마 혹은 대중음악 등이 전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끄게 되죠. 특히 1970년대가 되면 텔레비전의 보급이 본격화되게 되고요. 대중문화가 점차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문화 혹은 예술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여 수많은 금서와 금지곡을 지정하였고요.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 관람 전에 정부 홍보용 대한 뉴스를 상영하기도 했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실 비판적인 대중문화가 성장하기도 하였고요. 또 현실 비판적인 대중문화가 성장하기도 하였고 장발, 청바지, 통기타로 대표되어지는 청년 문화가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중문화가 다양화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두환 정부가 군부 독재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화 정책을 펴면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상업적 프로스포츠를 탄생시켰지만 언론과 문화는 여전히 통제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언론과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풀리기 시작하였고요. 1990년대 이후에는 대중문화가 다양화되면서 대중문화가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드라마와 음악이 주변 국가로 수출되면서 한류가 확산되었죠. 네, 오늘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변화와 실상에 대해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